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지용 남학생이 기세를 올리며 말했다. 꼭 그렇게 하자. 그리고 교육권 독립을 목표로 우리 모두 대학 입법 반대 운동을 일으키자. 찬성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길인 절복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우리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악법을 앞에 두고 반대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학생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자, 일어서자. 전국 각지의 캠퍼스에서 대학부 멤버들은 사건 분립을 외치고 대학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일어섰다. 입장 안국을 사명으로 하는 불법자로서의 자각이 사태를 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건 분립을 제창한 문명수상 대학혁명에 대하여는 대학부 멤버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학부 기관지에 전제되었다. 멤버들은 이 신문을 들고 캠퍼스에서 혹은 거리에서 대학 입법 저지를 외치기 시작했다. 대학부 서기국에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거의 날마다 대학 입법 저지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서기국도 이에 찬동하고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입법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협의회 결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 입법 저지 전국 연락 협의회를 결성하고 그 결성 대회를 6월 26일 오후 도쿄 스기나미 공회당에서 열었다. 이 운동을 애타게 기다리던 대학부 멤버들도 적지 않았다. 교쇼를 대표해서 참가한 나카야마 마사하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나카야마는 후쿠오카 현에 있는 사립대학교 3학년이었다. 중학생 때 입회하여 학회의 뜰에서 성장했다. 대학교에 입학한 나카야마는 학보사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와 함께 학보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대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자 총학생회와 학보사는 대학교 측 대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말씨도 공손했다. 그러나 한 교수가 몹시 꾸짖듯이 말했다. 너희 같은 학생들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럴 여지도 시간도 없어. 대화할 게 못 돼. 이 자리에 참석한 나카야마는 아연실색했다. 자기도 모르게 그만 교수에게 따졌다. 이것이 양식 있는 교수라는 분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말투입니까? 교수들에게는 대화에 응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었다. 이토록 권위주의였던가, 마치 학생 자치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말이 아닌가. 나카야마의 가슴에는 격렬한 감정이 북받치고 투지가 불타올랐다. 이런 불합리한 면을 방치해둘 순 없다. 반드시 바꾸고야 말겠어. 이유로 나카야마는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이는 학회에서 키운 정의감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나카야마는 각 파의 학생들과 함께 학생 운동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전쟁 등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불법을 소지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카야마 마사하루는 생각했다. 각 파의 학생들은 운동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기동대와 충돌해 동료가 체포되자 모두 국가 권력의 깊은 증오를 품게 되었고 운동은 점차 과격해지고 파괴적으로 치달았다. 그런 운동이 아니라 불법을 기조로 삼은 건설적인 새로운 대중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야마모토 선생님은 중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전쟁의 즉각 정전, 핵 문제 등 수많은 중요한 제언을 거듭하셨다. 이 제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학회에서 민중의 뿌리를 내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후계인 우리 청년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 나카야마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온 만큼 본부총회에서 학생운동 제3회 기를 호소한 야마모토 신이치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전협, 대학 입법 저지, 전국 연락협의회의 약칭이 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하여 결성대회에 달려갔다. 나카야마뿐 아니라 대학의 여러 모순이나 불합리한 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학생 공동투쟁회의 등의 학생 운동에 참가한 대학부 멤버도 있었다. 또 불법자로서 반전 평화를 비롯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학부 멤버도 적지 않았다. 종교는 인격을 둬야 하고 둬야 될 인격은 타인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하여 불행, 모순, 불평등을 없애고자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게 이른다. 실로 전협은
사회적 사명을 자각한 학생들이 새로운 인간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발화점이 되었다. 대회가 열린 스기나미 공회당 단상에는 대학 입법 저지 626 전국 연락협의회 결성대회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학문의 자유를 지켜라! 라는 등의 구호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에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손에 든 각 대학교의 대표 1천 수백 명이 달려와 함께 소리 맞춰 외치는 구호가 메아리 치는 가운데 결성대회 막이 올랐다. 식수는 개회 선언, 경과보고, 스태프 소개 및 승인, 기조연설, 대표 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장에는 도쿄대학교 대학원 1학년생인 스노다 다다유키가 선임되었다. 의장의 스노다는 결의 표명에서 대학 입법을 격렬하게 규탄했다. 이 법안이 5년 시한 법안이라는 점만 보아도 안보 개정을 1년 앞두고 격해지는 학생 운동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치안 대책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정부는 이 법안으로 대학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를 꾀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목표로 하는 폭거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대학 입법이 교직원과 학생의 생활을 동시에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는 전국 주요 대학교에 있는 창가학회 대학부의 유지 및 대학 입법에 반대하는 일반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호소에 부응하고자 이에 대학 입법 저지 전국 연락협의회를 결성하여 더욱 통일적이고 전국적인 행동을 국민 대중 앞에서 전개하는 바이다. 이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맞서는 경우 우리 모두 학생들로 이루어진 압도적인 야외 대규모 항의 집회 등으로 단호히 일어서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찬동하는 박수로 응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의 길을 썼다. 지난해 12월 말에 시작된 제61 통상국회는 5월 25일까지 150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기를 대폭 연장 8월 5일까지 222일간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국회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이었다.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다. 그래서 전협은 7월 10일에 오사카 국민회관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3일에는 도쿄 메이지 공원에서 대표 약 1만 명이 모여 야외 항의 집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 1만인 집회에서 우리 전협은 정부 및 국가 권력의 손에 대학의 생살 여탈, 남의 목숨과 재물을 좌지우지하는 일, 권한을 양도한 대학 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의 횡포를 분쇄할 때까지 철저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튿날 24일 대학 운영 임시조치 법안은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이 폭거는 야당의 맹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7월 29일 밤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대학 법안은 참의원에 송부되었다. 대학부 멤버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학생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의 분노를 터뜨리며 억울해했다. 그리고 정치를 움직이는 의석수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선거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남자대학부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총 본산에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각각 2박 3일로 하게 강습회를 열었다. 전개 이틀째인 31일 저녁 운동장에서 전국 야외 통일 집회를 개최했다. 참의원에서 가결되면 대학 법안은 성립되어 버리므로 이 통일 집회는 입법 저지를 위한 대학부 멤버의 마지막 총걸기를 촉구하는 모임이 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은 각 숙소에서 시위 대열을 짜고 대학의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내걸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각 부의 학예 강습회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기 위해 총 본산에 머무르고 있었다. 신이치는 대학부가 야외 통일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참석해서 지용을 겸비한 젊은 동지들을 지켜보겠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대학 입법, 규탄을 위해 일어선 학생들의 심정을 가슴 아플 정도로 잘 알 수 있었다. 신이치 자신도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운동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학생들의 시위 대열과 맞닥뜨렸다. 수고 많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도쿄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나도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미래를 엽시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한 학생이 들고 있는 깃발을 직접 들고 시위 대열에 선두에 섰다. 그리고 학생에게 호루라기를 빌려 삑삑하고 불면서 깃발을 들고 가슴을 펴고 행진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맞춰 학생들은 입법, 저지, 투쟁, 승리라고 외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운동장에는 이미 수많은 멤버들이 모여 지그재그 형태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곳에 신이치가 시위대를 인솔하여 입장했다. 신이치는 운동장 입구에서 헬멧을 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학생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모두 학생 운동의 실력 투쟁을 하는 투사 같군요. 헬멧은 우리에게는 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그럼 나도 쓸 테니 빌려주게. 학회는 권력의 마성과 계속해서 투쟁할 테니까. 신일치는 헬멧을 쓰고 그 끈에 학생의 땀으로 흠뻑 젖은 수건을 동여맸다. 그리고 또다시 깃발을 높이 들었다. 와 하는 환성이 터졌다. 이윽고 개회가 선언되고 교토대, 도호쿠대 등 각 대학교 대표들이 시대 변혁을 위한 결의를 피력했다. 운동장에는 시종일관 찬동을 표하는 노도와 같은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인사 말에서 전협 의장은 대학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온 경과를 보고한 다음 강하게 호소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일어서야 할 때를 맞이했다. 최근 국회 심의에서 보는 강행 처리처럼 정부와 자민당의 방향 무인한 방법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폭거로 전신의 분노를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현재 우리는 대학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횡포를 타파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전협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올 가을에는 새로운 학생 동맹을 결성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성이 울려 퍼지고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인 7,500여 명 학생들의 얼굴은 투혼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신이치도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광선유포는 인류의 투쟁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 전진에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모든 과제에 도전하여 자유자재로 광선유포의 미래도를 그려주게. 여러분이 바로 21세기의 모든 책임을 짊어질 리더니까. 대학부 간부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었다. 전국에 투쟁하는 학우 여러분, 투쟁의 승리를 다짐하며 모두 소리 맞춰 구호를 외칩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운동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세등등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외쳤다. 우리는 투쟁한다. 대학, 입법, 저지! 신이치는 대학부 멤버들을 신뢰했다.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행동하겠다고 결심했다. 청년부 간부의 인사말이 끝나자 선생님, 선생님 하는 큰 환성이 땅을 흔들듯이 울렸다. 신이치는 환호성에 보답하여 마이크가 있는 쪽으로 갔다. 활기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창가학회는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것을 제일의로 하여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초대 회장이신 마키코치 선생님 이후로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투쟁해 왔습니다. 지금 그 후계자인 여러분은 일본 민중을 구제하고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자 일어섰습니다. 대학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본 제일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궐기는 바로 일본과 세계 여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무쪼록 민중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학우의 미래를 위해 용기와 정열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또 더욱 공부하고 단결해서 5년 후, 10년 후를 목표로 나아가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회의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서 유연하게 투쟁해 나아갈 수 있도록 10cm라도 1m라도 더 길을 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타고 넘어 민중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고 쾌활하게 전진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해치는 학생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대학부의 애창가를 불렀다. 청년을 지키는 일은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청년을 이용해 그 헌신과 희생 위에 자기 자신의 평안과 태평을 꾀하려는 지도자가 있다. 아무리 교묘하게 처신해도 머지않아 젊은 영지는 틀림없이 그 기만적인 행위를 간파해 후안무치한 가면을 벗겨 버릴 것이다. 남자대학부 학예 강습회는 후기 이틀째인 8월 2일에도 운동장에서 전국 야외 통일 집회를 개최했다.
전날 밤부터 계속해서 내리던 비도 오후에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햇빛을 받아 나뭇잎이 지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부 멤버의 표정은 어두워져 긴박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연장된 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이 임박해져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대학 법안이 강행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오후 4시 지나 야마모토 신이치는 숙소로 사용하는 센보 앞에서 시위 행진을 하면서 통일 집회에 참가하려 가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BOE 52 철거라고 쓴 플래카드 등을 앞세운 오키나와 대학부의 대열이 다가왔다. 신이치는 앞으로 나가 양손을 들고 말을 건넸다. 오키나와 아닌가? 먼 길을 용케 왔군. 신이치는 그 시위대 속으로 뛰어들어가 학생이 들고 있는 류쿠 대학교의 깃발을 잡았다. 자, 내가 들지. 함께 한국 평화를 위해 투쟁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깃대는 굵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3미터쯤 되었다. 꽤 무거웠다. 신이치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이날도 선두에 서서 걷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반환하라! 힘찬 신이치의 목소리가 드넓은 하늘에 울렸다. 모두가 그 말을 복창하면서 행진했다. 오키나와 대학부 멤버들 중에는 본 기억이 있는 얼굴이 몇몇 있었다. 2월에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대학회 결성식에서 간담회 멤버들이었다. 그 중에서 볼에 홍조를 띠고 모두를 리더하는 듯 한층 더 크게 외치는 날쌔고 용감한 인상의 청년이 있었다. 오키나와 대학부 서기장인 모리야마 미스히로였다. 그는 깃발을 들고 자기들과 함께 시위하는 신이치가 오키나와 대학부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느꼈다. 이 무렵 오키나와를 본토에 복귀시키려는 운동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좌익이라고 불리는 각파의 학생들이 참여함에 따라 운동은 차츰 과격해져 갔다. 대학부 멤버는 무장투쟁과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성을 상실한 혁명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근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존엄을 지키면서 사회를 담당하는 인간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 나가는 투쟁이다. 이 인간 혁명을 기축으로 사회를 바꾸어 가야 한다. 또 계급 투쟁이나 사회 체제 변혁으로는 인간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학계 운동이야말로 가장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혁명이다. 또 과격한 신좌익파 학생에게 이렇게 단언하는 멤버도 있었다. 자네가 말하는 계급투쟁이 옳은지 학계운동이 옳은지는 언젠가 반드시 규명되겠지. 서로의 인생을 걸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겠는가?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는 오키나와 대학부 멤버들의 분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오키나와를 방문하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어 대학부 멤버들을 만나 대화와 격려를 거듭해 왔다. 또 이해 3월 말에 열린 대학부 전국 부원회에 오키나와에서도 멤버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이치는 저서에 휘호하여 대표에게 주었다. 그때 오키나와 서기장인 모리야마 미스 히로에게는 오키나와를 잘 부탁하네라고 적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지금 대학부 멤버의 부모들은 오키나와 전쟁으로 참화를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던 세대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미국의 정치 지배하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열심히 자기 자녀를 키우며 평화를 바라는 꿈을 의탁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그들에게는 오키나와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른바 그들이야말로 오키나와의 행복을 책임지는 세대라고 해도 좋다. 그런 오키나와 대학부 멤버들이 투지에 넘친 모습으로 참가했기에 신이치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는 신이치의 몸에는 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느 사이인지 신이치의 목소리는 오키나와 바나나라! 에서 오키나와 힘내라!로 바뀌어 있었다. 대학부 학예강습회 후기 때 실시한 전국 야외 통일 집회는 오후 5시 전에 개회하여 각 대학교 대표와 전협 의장들이 잇따라 호소했다.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대학 법안이 강행 처리될 듯한 상황에서 열린 통일 집회다.
학생들은 분노에 불타 날카로운 언변으로 잇따라 정부를 규탄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31일에 열린 전기 통일 집회에서 당초에는 인사말이나 지도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날도 대학부 멤버를 지켜볼 마음으로 참가해 시종 찬동하는 박수를 보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신이치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큰 박수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신이치는 일어섰다. 그리고 오른손을 쥐고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민중을 위해 투쟁한다. 곧이어 생기발랄한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후리산 기슭에 메아리 쳤다. 우리는 21세기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단호히 승리한다. 계속해서 신이치는 외쳤다. 나는 그대들의 성장을 기대한다. 신이치의 기대와 염원을 담은 구호가 되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간결하게 말했다. 불법이라는 인간주의 철학을 수지한 대학부 멤버의 전진이야말로 혼미스러운 일본을 그리고 세계를 구제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힘이라고 나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보배입니다.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바로 내 인생 최대의 기쁨입니다. 자, 민중을 위해 투쟁합시다. 위풍당당하게 용기 있게 정의로운 전진을 개시합시다. 저녁놀이 물들기 시작한 하늘에 젊은이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널리 퍼졌다. 다시 시위 대열을 짜고 활기차게 퇴장하는 참가자들을 신이치는 언덕 위에서 전송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열렬히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신이치도 크게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엷은 주홍색 하늘을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하늘처럼 신이치와 대학부 멤버들의 마음과 마음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엷은 저녁놀이 지는 가운데 손을 계속해서 흔드는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한 청년이 있었다. 2달 전에 입회한 도쿄의 사립대학교 2학년인 모리 다카시다. 모리는 대학 교수의 인간성에 낙담하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학생 운동에 빠져든 경험이 있었다. 모리는 홋카이도 하코다테 출신이다. 아버지는 국철, 지금은 JR에 근무하면서 중간 관리직이 되었지만 4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모리의 누나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고 두 여동생들도 대학교 진학을 희망했다. 모리는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문 배달 장학생으로 신문 보급소에서 일하면서 대학교에 가는 길을 선택해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보급소에서 지내는 생활은 모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아침에는 새벽 3시 반까지는 일어나 조간을 배달하고 나서 수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후 2시 반 무렵에는 석간을 배달하기 위해 학교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수금하거나 신문부수 늘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 또 대량 생산화하는 대학교의 모습에도 실망했다. 일본 무도관에서 개최된 입학식, 대형 교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수업, 교수에게서는 정열이나 인간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캠퍼스에서 고독하기만 했다. 비교적 사람 수가 적은 수업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에 잘 나오지 못하는 고학생이 있었다. 그럼 그가 오랜만에 수업에 출석했다. 그 고학생의 얼굴을 보고 교수가 차갑게 말을 내뱉었다. 뭐야, 자네 살아 있었나? 교실에 한바탕 웃음이 일었다. 해마다 한 명 정도는 어딘가에서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지요. 그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교수는 농담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청년을 키운다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리는 한 달쯤 지났을 땐 거의 수업에 나가지 않았다. 매너리즘에 빠진 강의에는 이미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또 일에 지쳐 수업에 나와도 졸려서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땀투성이가 되어 신문을 돌리고 부수를 늘리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돌아다니느라 심신이 몹시 피로해진 채 보급소와 대학을 왕복하기만 하는 생활이었다. 나는 도시 한 구석에서 달아 없어지는 하층 노동자야 라고 생각했다. 대학교에는 그런 모리와는 대조적으로 부모 덕에 고급 물건으로 치장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다니며 놀고 지내는 그런 부잣집 자녀도 있었다. 모리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무척 비참하게 여겨졌다.
그 무렵 친구에게서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부르주아 계급이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며 착취하고 압박한다. 그래서 자기를 나아가 사회를 해방시키는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사회 불평등을 느끼던 모리는 착취와 계급투쟁이라는 말에 매료되었다. 모리는 이 친구가 소속한 일본 공산계파에 들어가 마르크스 사상을 열심히 배웠다.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과격한 파였다. 시위에도 참가했다. 돌이나 화염병도 던졌다. 다른 대학교의 투쟁을 응원하러 가는 경우도 있었다. 모리는 불타고 있었다. 나는 투쟁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에 일찍이 없던 충만감을 느꼈다. 이윽고 모리는 경찰에 낙인이 찍혀 형사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보고서에 있으면 이곳에도 폐를 끼치게 되고 자유롭게 투쟁에 참가할 수도 없다. 이곳에서 나가자. 대학 1학년 가을. 모리는 항의 집회에 간 이후로 보급소에 돌아가지 않았다. 모리는 일단 고향으로 갔다. 보급소를 그만두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신문 보고서에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없어 그만두고 싶다라는 모리의 말을 믿고 아버지가 대신 장학금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 도쿄에 돌아온 모리는 작은 자취방을 얻었다. 그곳은 같은 파 동료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다. 모리는 혁명을 몽상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시위 때는 의기양양하게 깃발을 들었다. 경찰 기동대와 맞서다 쓰러진 사람에게 깔려 죽을 뻔하다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다. 도쿄대학교 분쟁 때는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기 얼마 전까지 해방 강당이라 불리는 야스다 강당에서 농성하며 투쟁을 지원했다. 경찰 기동대가 들어온 날은 오차노미즈역 주변을 해방구로 만들고자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학생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 그 무렵 고향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다. 2학년에 올라갈 무렵인 1969년 3월 하순에 모리는 하코다테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친척과 분쟁이 있었는데다 부하 직원이 일으킨 불상사에 엄중한 관리 책임을 추궁당한 이후로 노이로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다카시를 보자 괴로운 흉금을 털어놓으며 이를 그만두고 도쿄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카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철도의 중간 관리직이고 부르주아 계급을 추종하는 작은 시민이다. 그런 반혁명적인 아버지와 가족의 굴레에 묶이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일에 관여하기를 애써 피하고자 했다. 모리는 결별할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학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가로서 혁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뭐? 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버지는 특공대에 살아남은 사람으로 전형적인 국수주의자이기에 공산주의를 몹시 싫어했다. 다카시를 도쿄에 보낼 때도 너는 말려들기 쉬운 성격인데 학생 운동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아버지와 언쟁이 벌어졌다. 어차피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얼굴에 낙담하는 기색이 돌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다. 몇 번이고 일어나서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서성이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버지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다.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죽인 거야. 모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가책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와서도 몹시 괴로워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고뇌하는 아버지에게 손 한번 내밀려고 하지 않은 채 냉담하게 대한 것이 혁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또 자신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대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가족 사이를 부둥이 단절하는 이런 운동으로 대중과의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생겼다. 이대로 운동을 계속하면 어머니도 아버지 뒤를 따라가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들었다. 모리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아니, 살아가는 기력조차 점차 잃어갔다. 그런 모리의 모습을 염려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격려해주는 부인이 있었다. 자취방 주인이다. 부인은 학회원이었다. 모리는 이 부인에게서 이전에도 몇 번인가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종교는 아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기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은 또다시 신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좌절감으로 큰 타격을 받은 모리가 이번에는 귀를 기울였다. 때때로 정색하고 대들며 반론해도 부인은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받아주었다. 그리고는 망설이지 않고 신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괴로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모리에게 뼈저리게 전해졌다. 모리의 방으로 집주인인 부인뿐 아니라 장년부와 대학부 멤버도 찾아와 불법이 설하는 생명의 법리를 말했다. 색심불의, 의정불의, 절대적 행복경에 인간혁명, 그 하나하나의 인간을 통찰한 깊이가 있으며 신선한 울림이 있었다. 또 모두가 말하는 신앙 체험에는 각자의 고뇌에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고 극복한 감동이 있었다. 각자 내면적인 고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에는 해결의 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에는 그 해답이 있었다. 게다가 모리의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진 것은 불법 대화에서 들은 도다 제2대 회장의 말이었다. 중생을 사랑해야만 하는 투쟁이다. 그런데 청년 중에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가 많은데 어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무자비한 자신을 극복하고 부처의 자비의 경지를 획득하는 인간 혁명의 투쟁이다. 모리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도덕성과 혁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융합된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모리는 학기원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학생운동의 세계에도 동지로서의 결합이나 연대는 있지만 운동론에서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서로 증오하고 결렬하여 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 해방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가 운동의 기점인데도 운동하는 가운데 배려나 인간적인 온정을 느끼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모리는 마음속에서는 필사적으로 종교를 부정하면서도 차츰 학회에 끌렸다. 그렇지만 신심을 하면 같은 파의 동료를 배반하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2달 남짓 고민한 끝에 6월 모리는 입회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신심을 시작하고 2주일쯤 지났을 무렵 같은 파의 동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최근에 왜 운동에 참가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며 자아 비판을 하라고 강요했다. 모리는 같은 파의 동료에게 아버지 자살로 시작된 마음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창가학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격려도 희망도 드리지 못했다.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사회를 실현해도 인간의 내적인 고뇌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 해방은 없지 않는가. 그러나 창각회가 내세우는 불법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인 고뇌나 숙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창각회 신앙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 모리의 결심은 단단했다. 모두 말문이 막혔다. 결국 어쩔 도리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입회한 모리는 필사적으로 근행 창제에 힘썼다. 하루라도 더 일찍 신앙을 확신하고 싶었다. 신심을 시작하고 얼마쯤 지나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이후로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어둠을 부수고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리는 과감하게 홍교를 시작했다. 이전에 신문 보급소에서 만난 동료와 학우를 잇따라 절복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투사는 광선 유포의 투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학예 강습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 모리는 운동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오키나와 대학부 멤버들과 함께 대학 깃발을 들고 시위하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모리가 마음속에 그렸던 야마모토 회장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큰 교단의 회장이므로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모리가 본 야마모토 신이치는 위험 따위는 벗어내던진 적나라한 인간이었다. 땀투성이가 되어 열심히 오키나와 힘내라 라며 격려하는 신이치에게서 모리는 인간의 성실함을 보았다. 게다가 통일 집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보배입니다.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바로 내 인생 최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라는 신이치의 말을 들었을 때 모리는 온몸에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모리 다카시는 생각했다. 이토록 학생을 신뢰하고 애정을 쏟으며 함께 행동하려는 지도자가 있었단 말인가. 대학교 총장, 교수, 정치가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이치에게는 당연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기 때문이었다. 통일 집회장을 떠나는 학생들을 전송하는 신이치에게 모리도 감격의 눈물로 눈시울을 붉히면서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신이치라는 인간의 행동을 접하면서 모리는 신앙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학예 강습회에서 받은 감동을 가슴에 품고 도쿄로 돌아온 모리는 홍교에 한층 더 힘을 쏟았다. 불법에서 도출되는 인간주의 사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모리는 입회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날 무렵에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포함해 16세대를 절복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몸이 아주 쇠약해졌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도 신심을 시작하고 나서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다. 모리는 통감했다. 고뇌에 가득 차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일개 인간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의 불을 밝힌 데서 인간 해방의 투쟁은 시작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어 변혁의 주체자로서 일어설 때 사회는 아주 달라진다. 8월 2일 대학부 학예강습회 후기 그룹이 전국 야외 통일 집회를 마친 직후였다.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대학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연장 국회 회기 만료가 임박해 자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원장 직권으로 문교위원회를 열어 옥신각신하며 성난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오후 6시 20분에 지나 대학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안의 제안 설명부터 가결에 이르기까지 심의 없이 단숨에 밀고 나갔는데 그 시간이 불과 5분이었다.